여러분,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 일 언제까지 해야 하지?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서 또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10억, 20억이라는 큰 숫자만 떠올리다가 다시 한숨 쉬면서 체념한 채 출근길에 오르시더라고요. 과연 경제적 자유와 은퇴는 10억, 20억이라는 큰 금액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 이미 30년 전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은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파이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로 여겨지는 트리니티 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은퇴 준비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목표로 해야 할지 알게 되실 거고요. 명확한 플랜도 세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리니티 연구는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의 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은퇴 후 매년 자산의 몇 퍼센트를 인출해야 돈이 바닥나지 않고 30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 무려 70년 가까운 미국 주식 채권 시장 데이터를 통째로 분석하고 백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래의 표가 이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 표인데요. 채권 주식의 비율이 각각의 표를 나타내고 왼쪽이 은퇴 기간, 상단이 전체 자산에서의 인출률입니다. 우리의 은퇴 기간은 대부분 30년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식과 채권에 75대 25 비율로 투자했을 때 연간 4%를 인출할 경우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무려 98%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은퇴를 했을 때 필요한 자산의 계산이 바로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 나의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년에 2,4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고 2,400 곱하기 25는 6억 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즉 매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은 6억 원 정도만 모아도 생활비를 자산에서 뽑았으면서 30년 동안은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매년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30년 후 200만 원은 지금의 200만 원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3, 40대에 일찍 은퇴를 한다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은퇴 기간이 30년은 훌쩍 넘어설 텐데 그래도 문제가 없냐는 것이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 룰은 매년 현재의 자산의 4%를 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퇴 첫 해에 최초 자산의 4%를 인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이 6억 원이고 첫 해 4%, 그러니까 2,4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음에 물가가 3% 올랐다면 똑같이 2,400만 원을 인출하는 게 아니라 2,472만 원을 인출합니다. 월 200만 원이 월 206만 원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30년 동안 같은 200만 원을 뽑는 계산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도 같이 올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연구에서 나온 98% 성공률은 이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값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 그럼 30년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하냐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트리니티 연구의 마지막 결과가 흥미로운 힌트를 줍니다. 이 표 또한 트리니티 연구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최초 은퇴 자산을 1,000달러로 가정했을 때 매년 인출하고 난 뒤 최종 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식 75%, 채권 25% 포트폴리오를 보면 4% 인출 기준으로 30년 후 평균 최종 자산이 9,031달러였습니다. 처음에 1,0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30년 동안 매년 돈을 빼쓰고도 평균적으로 9배가 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6억 은퇴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생활비를 빼쓰고도 30년 후 자산이 54억으로 불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자료는 물가에 맞춰 인출액을 올리는 표가 아니라 최초 인출액을 고정으로 하고 매년 같은 달러 금액을 인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4% 룰은 30년을 하나의 테스트 기간으로 잡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더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20세기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여준 시장 중 하나였는데요. 즉, 최악의 경우, 특히 은퇴 직후 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시기와 겹치면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과 거래 비용, 의료비 등 현실 변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인출률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에 증시가 크게 폭락했다면 이때는 여행, 외식, 큰 지출을 잠시 줄이고 인출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처럼 일시적으로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는 방법으로 자산 고갈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몇 년 동안만 포트폴리오를 덜 건드리면 은퇴 후 자산이 고갈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년 이후 은퇴하시는 분들은 연금이라는 강력한 안전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투자 자산에서 뽑아야 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연금으로 80만 원이 들어온다면 투자 자산에서 필요한 돈은 월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은퇴 자산도 약 3억 6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4% 룰은 정말 보수적인 기준이지 무조건 이 금액이 있어야 은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6억 도대체 언제 모으라는 거야? 맞습니다. 6억, 9억이라는 숫자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막연히 나는 돈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은퇴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먼저 내 월 지출을 적어보세요.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필요한 은퇴 자산은 약 6억 원입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약 9억 원이 되겠죠. 자, 이제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 다음은 내가 10년 뒤에 은퇴하고 싶다면 매월 얼마를 모아야 할까? 지금 내 저축액으로는 몇 년이 걸리지? 예를 들어 목표가 6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매월 15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고 이 돈을 연 12% 수익률로 굴릴 수 있다면 6억 원까지는 약 13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냥 현금으로만 모으면 33년이 넘게 걸리는 돈이지만 복리로 굴리면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더 빨리 은퇴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월 지출을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이면 목표 은퇴 자산은 9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부업이나 이직으로 매월 저축액을 50만 원만 늘려도 은퇴 시점은 몇 년씩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목표가 얼마인지 알고 달리는 사람과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저는 최소한 계획을 세우고 현재 9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돈에 대해 경제적 자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다 보면 이 시간을 계속해서 앞당길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준비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